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이름의 꼬마 양치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가족과 함께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운 숲 근처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여러 세대 동안 이 마을에서 양을 키워왔고 피에르도 언젠가는 자신의 양떼를 돌보게 될 날을 꿈꾸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피에르는 양들을 데리고 알프스 산맥의 푸르른 초원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곳은 신선한 공기와 푸른 숲의 향긋한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양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껏 뛰어놀았고 가끔은 숲의 생명들이 조용히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하루 피에르가 양들을 이끌고 언덕을 넘었을 때 그는 눈부신 햇살에 반짝이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처럼 맑은 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못 가장자리에는 앵초와 민들레가 피어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연못가에 앉아 잠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쉬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물속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피에르는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손을 뻗어 그 반짝이는 물체를 꺼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된 황금 열쇠였습니다. 피에르는 열쇠를 흔들어 보며 오래된 마법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열쇠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열쇠의 존재가 너무나 신기했던 피에르는 그 사실을 마을 어른들에게 말했지만 어른들은 흔히 20살이 되기 전에는 모든 이야기가 상상이므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강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피에르는 열쇠를 다시 한번 손에 쥐고 양떼를 돌보러 나갔습니다. 그는 숲을 지나 그 연못가로 갔고 이내 연못 근처에 작은 언덕 위에서 오래된 돌문을 발견했습니다. 돌문은 덩굴 식물들로 뒤덮여 있었고 누군가 오래전부터 가꾸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쇠를 쥔 손이 가슴에 닿자 피에르는 그 열쇠가 돌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돌문으로 다가갔고 조심스럽게 열쇠 구멍을 찾아 틀쇠를 꽂아 넣었습니다. 돌문은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너머에는 숨겨진 비밀의 정원이 피어 있었습니다. 비밀의 정원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꽃들은 바람에 따라 춤을 추고 있었고 화려한 새들이 기쁘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이 정원이 마법 같은 장소임을 깨달았고 그 순간 자신의 모험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에르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모험을 통해 피에르는 마법의 존재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의 용기와 친절함은 마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피에르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프랑스 전역에 전해졌으며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그 정원을 항상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피에르의 이야기는 꿈과 상상력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세상의 마법을 믿게 만드는 중요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장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마을의 굴뚝 청소부로 일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은 언제나 밝고 용감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었고 매일같이 휘파람을 불며 자신이 좋아하는 모습을 그리며 일했습니다. 어느 날 장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굴뚝을 청소하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굴뚝 어귀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장은 그것을 꺼내 보았고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마법의 깃털이었습니다. 이 깃털은 보통 것이 아니었습니다. 깃털을 손에 쥐던 순간 장은 천천히 그 자신이 하늘로 둥둥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이내 균형을 잡고 깃털을 조종할 수 있게 되었죠. 장은 깃털이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의 마음속엔 꿈이 새록새록 피어났습니다. 그동안 굴뚝 청소부로 일하며 마을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했던 장은 이 깃털로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은 하늘을 날아 마을을 내려다보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작은 집에 사는 노부인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본 장은 즉시 그곳으로 날아가 그녀를 도왔습니다. 노부인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장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해는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려 축제 준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가 무산될까 걱정하고 있었죠. 이 소식을 들은 장은 마법의 깃털을 사용해 구름 위로 날아갔습니다. 하늘 위에서 깃털을 휘둘러 구름을 갈라내고 비를 그치게 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가리는 무지개와 함께 밝아오는 햇살을 보며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축제날이 되자 장은 특별히 만든 무대에서 깃털의 힘을 이용해 공중부양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광경의 넋을 잃고 보았고 장은 마을의 영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장은 결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장은 깃털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어진 온정의 끈이 이미 그의 삶을 더 높고 멀리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장은 더 이상 마법의 깃털 없이도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뿔뚝 청소부장의 마법의 깃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매개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고 울창한 숲속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숲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숲의 자원을 신중히 사용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살던 한 나무꾼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앵이었고 그는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루시앵은 숲을 사랑했지만 가끔씩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신비한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에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빛나는 잎사귀로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앵이 그 나무에 다가가자 갑자기 찬란한 빛이 나무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길게 흐르는 금발머리와 반짝이는 눈을 가진 요정이었고 숲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텔이었습니다. 에스텔은 루시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감한 인간이여, 숲의 깊은 곳에 당신의 마음이 이끌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늘 숲을 아끼고 사랑해왔죠. 그러니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루시앵은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에스텔은 숲의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구슬 3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구슬은 각각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풍요를, 하나는 보호를, 마지막 하나는 치유를 상징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시앵의 삶은 놀랍게도 변화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결코 배고프지 않았고 마을은 비근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매년 겨울 마을 사람들은 루시앵의 집에 모여 감사의 마음으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루시앵은 언제나 숲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시앵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나무를 베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숲의 요정 에스텔과 함께 마을 전설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중히 간직하던 구슬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숲과의 조화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는 루시앵과 에스텔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숲을 깊이 사랑하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마을은 평화롭고 번영하며 숲과 사람들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가난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르였고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낡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풍요롭게 살았지만 클레르의 가족은 늘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르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늘 화려한 행사가 열렸고 그럴 때마다 클레르는 오두막의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상상 속에서 멋진 파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별빛이 비추는 밤하늘을 무척 사랑했는데 특히 하나의 작은 별을 좋아했습니다. 그 별은 다른 별들보다 유난히 밝고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밤 클레르는 그 작은 별이 점점 더 커지면서 마치 그녀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별은 그녀가 있는 창가에 멈춰서더니 부드럽게 속삭였죠. 안녕, 클레르. 난 여기서 항상 너를 보고 있었어. 너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단다. 클레르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기쁘고 경이로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정말 내가 나를 보고 있었단 매니? 이렇게 반짝이는 별이 나를 알아보다니 꿈만 같아. 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내가 혼자 창밖을 보며 꿈꾸는 것을 보았어. 그래서 내가 외롭지 않길 바랐지. 나와 친구가 되어 줄래? 그 이후로 그 작은 별과 클레르는 매일 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별은 클레르에게 우주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다른 별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클레르는 별에게 지구에서의 일상과 그녀의 꿈에 대해 간직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클레르는 그 작은 별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항상 그 별의 빛을 간직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마을에서는 클레르와 그 작은 별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별과의 우정 덕분에 클레르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언젠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클레르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클레르와 별의 우정은 전설이 되었고, 그들이 가르쳐준 진솔한 가치는 프랑스의 밤하늘 아래서도 계속해서 빛났습니다.